영희야, 오늘도 밥 먹었니?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울리는 전화벨. 언니 순이의 목소리는 70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익숙하고 따뜻했다. 동생 영희는 수화기를 들며 벌써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언니, 나 어제 그 드라마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 언니도 꼭 봐야 해. 아이고, 또 드라마 얘기야. 그런 거 볼 시간에 산책이나 하지. 언니는 정말 나이 들수록 더 잔소리가 늘어. 두 자매는 웃으며 투덜거렸다. 70대가 되어서도 이들의 일상은 20대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매일 안부를 묻고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도 금세 웃으며 화해하는 모습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순이와 영희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한옥마을에서 나란히 살고 있었다. 두 집 사이의 거리는 고작 50m. 창문을 열면 서로의 집이 보이는 거리였다. 남편들이 세상을 떠난 후 자매는 더욱 가까워졌다. 자식들이 멀리 떠나 있어도 서로가 있으면 외롭지 않았다. 언니, 김치 담갔는데 가져다 줄까? 아니야, 내가 가서 가져갈게. 요즘 다리가 좀 아프니까 걸어야지. 순이는 영희가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하면 항상 자신이 가겠다고 했다. 동생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영희도 알고 있었다. 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려는 자신만의 배려라는 것을. 이웃들은 이 자매를 부러워했다. 저 집은 자매가 부부보다 더 끈끈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실제로 순이와 영희는 평생을 함께 보냈다. 어린 시절 손을 잡고 학교에 다녔고 청춘을 나누며 시집을 갔으며 육아의 고단함도 함께 나눠 견뎠다. 영희야, 우리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어느 저녁 두 자매가 순이의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순이가 말했다. 왜 갑자기?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남편도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는 아직 이렇게 함께 있잖아. 영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언니의 말이 마음 깊숙이 와 닿았다. 정말 그랬다. 7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한 번도 혼자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 언니가 있어서 웃을 수 있었고, 동생이 있어서 울 수도 있었다. 언니, 우리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함께 있자. 당연하지. 우리가 어디 가겠어. 두 자매는 작은 손을 마주 잡았다. 주름이 가득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다. 내일도 모레도 언니와 함께 이런 소소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며칠 후 순이가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도 두 자매는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70년을 함께 산 자매에게 이별이라는 단어는 아직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졌다. 언니, 어디 아파? 순이가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며칠 전부터 식욕도 없어 보이고 자꾸 배를 움켜쥐는 모습이 영희의 눈에 띄었다. 아니야, 그냥 좀 속이 안 좋을 뿐이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순이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지만 영희의 걱정은 더욱 커졌다. 70년을 함께 산 자매였다. 언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영희였다. 언니,
병원에 가보자. 나도 검진 받을 때가 됐으니까 같이 가자. 병원은 무슨. 그냥 소화제 먹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병원에 가자고 졸랐다. 마침내 순이가 항복했다. 알겠어, 알겠어. 그렇게 걱정되면 한번 가보자. 검진 당일 두 자매는 나란히 병원에 갔다. 영희는 순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언니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괜찮을 거야, 언니. 그냥 위험이겠지.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사실은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말이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은 두 자매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순이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집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순이 씨 보호자분 계신가요? 드디어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의 첫마디가 심상치 않았다. 영희는 순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췌장암 3기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영희는 귀를 의심했다. 암이라니. 그것도 췌장암이라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술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의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지만 두 자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암이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병원을 나오는 길, 두 자매는 말없이 걸었다. 영희는 언니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언니, 영희야. 순이가 멈춰 섰다. 두 자매는 병원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무서워.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0년을 살면서 언니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영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언니,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영희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울면서도 언니를 안아주었다.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언니. 혼자가 아니야. 순이는 동생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두 자매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70년을 함께 산 자매에게 이보다 더 큰 시련은 처음이었다. 영희야, 나 정말 무서워. 너를 두고 혼자 가는 게 무서워. 그런 말 하지 마, 언니.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응.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갑던 언니의 손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두 자매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암이라는 무서운 적과의 싸움. 하지만 그들에게는 70년을 함께 살아온 끈끈한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이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언니, 오늘은 기분이 어때?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은 다음 날, 영희는 언니 집으로 달려갔다. 순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다. 토할 것 같아. 속이 너무 안 좋아. 순이의 목소리는 기력이 없었다.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제까지도 씩씩하게 웃던 언니가 하루 만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괜찮아, 언니.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한다고. 몸이 적응하면 나아진다고.
영희는 언니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다. 순이의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왔다. 이제 시작이었다. 영희야, 나 추워. 영희는 재빨리 담요를 가져와 언니를 덮어주었다. 하지만 순이의 몸은 계속 떨렸다. 영희는 언니 옆에 누워 등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아, 언니. 내가 여기 있어. 두 번째 항암 치료 후 순이의 머리카락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베개 위에 수북이 쌓인 머리카락을 보며 순이는 울었다. 영희야, 나 이제 정말 못생겨졌어. 무슨 소리야, 언니. 언니는 언제나 예뻐. 영희는 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언니, 우리 가발 사러 가자. 예쁜 가발로 치장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언니 보고 젊어졌다고 할 거야. 영희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순이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렸으면 했다. 가발을 사러 가는 길, 순이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영희는 언니의 팔을 꼭 끼고 걸었다. 언니, 이 가발 어때? 정말 예쁘다. 영희는 일부러 신나게 말했다. 순이도 거울을 보며 작게 웃었다. 그래, 나쁘지 않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가발을 벗은 순이의 모습을 보며 영희는 또 울었다. 화장실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다. 언니 앞에서는 절대 울면 안 된다고 다짐했다. 세 번째 항암 치료 후 순이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냄새만 맡아도 토했다. 영희는 온갖 방법을 써봤다. 죽을 끓이고 과일을 갈아주고 영양제를 타서 줬다. 언니, 한 숟갈만. 응, 나 때문에라도 한 숟갈만 먹어줘. 영희는 거의 울먹이며 부탁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못 먹겠어, 영희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뭘. 언니 잘못이 뭐가 있어. 그날 밤, 영희는 언니 옆에서 밤을 새웠다. 순이가 자다가 깨서 토할 때마다 등을 쓸어주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다. 영희야, 너 때문에 미안해. 내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너무 미안해.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언니랑 함께 있는 게 좋아. 혼자 두면 내가 더 걱정돼. 영희의 말은 진심이었다. 언니가 아프면 자신도 아팠다. 언니가 힘들면 자신도 힘들었다. 70년을 함께 산 자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고마워, 영희야. 정말 고마워. 순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이었다. 네 번째 항암 치료 날, 영희는 순이와 함께 병원에 갔다.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잘 버텨보자, 언니. 응, 내가 있으니까 할 수 있어. 두 자매는 손을 꼭 잡고 병원 문을 들어섰다. 항암의 길은 아직 멀었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영희는 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에서도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언니, 약 먹었어? 영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질문을 했다. 항암 치료와 함께 먹어야 하는 약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순이는 가끔 깜빡했고 영희는 그럴 때마다 걱정이 되어 확인했다. 먹었어, 먹었어. 아이같이 계속 물어보지 마. 순이는 투덜거렸지만 싫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챙겨준다는 것이 감사했다. 언니가 깜빡할까봐 그래.
어제도 저녁 약 안 먹었잖아. 그때 한 번뿐이야. 정말 잔소리가 늘었어. 하지만 순이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다. 영희의 잔소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희는 순이의 일상을 꼼꼼히 체크했다. 식사 시간, 약 복용 시간, 산책 시간까지.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엄마처럼. 언니, 오늘 산책 안 했지? 날씨 좋은데 조금만 걸어. 몸이 안 좋은데 무슨 산책? 그래서 더 걸어야 해. 몸을 움직여야 기운이 나. 영희는 순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영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집에서만 누워 있었을 거야. 언니도 나한테 똑같이 해줬잖아.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고. 두 자매는 벤치에 앉아 쉬었다. 순이는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언니. 나 혼자 뭐 해. 언니랑 함께 있는 게 좋아. 그때 순이가 갑자기 기침을 했다. 심한 기침이었다. 영희는 깜짝 놀라며 순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괜찮아? 물 줄까? 괜찮아, 괜찮아. 그냥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하지만 영희는 걱정이 되었다. 혹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아닐까 싶었다. 언니, 병원에 가서 물어보자. 아니야, 정말 괜찮어. 너 때문에 걱정만 끼쳐서 미안해. 언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나도 언니한테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데. 사실 영희도 요즘 몸이 좋지 않았다. 언니를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언니 앞에서는 아픈 티를 내지 않았다. 영희야, 너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 밥 제대로 먹고 있어? 순이가 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영희는 깜짝 놀랐다. 언니가 자신을 그렇게 자세히 보고 있었다니. 나는 괜찮아, 언니. 언니 걱정이나 해. 그러니까 내 몸도 챙기라고. 너까지 쓰러지면 나는 어떻게 해? 순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자신도 아픈데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다. 알았어, 언니. 나도 챙길게. 그날 저녁 영희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정말 많이 야위었다. 언니 말이 맞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언니가 아픈데 자신이 건강할 순 없었다. 다음 날 순이가 영희 집에 찾아왔다.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영희야, 이거 먹어. 내가 힘들게 만들었어. 언니, 몸이 안 좋은데 언제 이걸 만들었어?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너 요즘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아서. 영희는 감동받았다. 자신이 아픈데도 동생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언니가 고마웠다. 고마워, 언니. 정말 맛있겠다. 당연히 맛있지. 누가 만든 건데? 순이는 여전히 농담을 잊지 않았다. 그런 언니를 보며 영희는 웃었다. 두 자매는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비록 둘 다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함께 먹는 시간이 소중했다. 영희야, 우리 서로 챙기자. 응, 언니. 서로 챙기자. 두 자매는 약속했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챙기기로. 아픈 와중에도 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영희야,
잠이 안 와. 깊은 밤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희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지만 금세 정신이 들었다. 왜, 언니,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영희는 옷을 대충 걸치고 언니 집으로 갔다. 순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영희는 언니 옆에 앉았다. 순이의 손을 잡아보니 차가웠다. 어떤 옛날 생각?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던 때 말이야. 순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영희도 함께 그 시절을 떠올렸다. 아, 맞다. 우리 집 앞에 큰 감나무가 있었지. 그래, 가을이 되면 감이 주렁주렁 달려서 우리가 돌멩이로 따서 먹었잖아. 두 자매는 웃으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가 떠올랐다. 언니, 그때 내가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울었을 때 기억나? 그럼 기억나지.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나도 같이 울었어. 언니가 업고 집에 데려다 줬지. 그리고 상처에 빨간 약 발라주고. 그래, 엄마 몰래 빨간 약 발라줬지. 엄마가 알면 혼날까 봐. 순이는 그때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영희도 함께 웃었다. 언니, 우리 그때 진짜 예쁘게 살았다. 맞아.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한테는 서로가 있었잖아. 두 자매는 계속해서 추억을 나누었다.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같이 시장에서 일하던 때, 연애하던 시절,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던 때까지. 영희야, 내가 처자에 나왔을 때 기억나? 내가 조리원에서 밤새 돌봤잖아. 응, 기억해. 언니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아픈데 언니가 다 해줬어. 그게 당연한 거지. 우리가 누군데. 순이의 말에 영희의 눈이 촉촉해졌다. 정말 그랬다. 평생을 서로를 위해 살아왔다. 언니, 남편들이 술 먹고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숨었던 것도 기억나. 아이고, 그때. 정말 무서웠지. 우리가 창고에 숨어서 떨고 있었잖아. 언니가 내 손 꼭 잡고 괜찮다, 괜찮다 했던 거 기억해. 내가 언니니까. 동생 지켜주는 게 당연하지. 두 자매는 슬픈 추억도, 기쁜 추억도 모두 함께 나누었다. 70년의 세월이 만든 수많은 이야기들. 영희야,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러게. 그런데 다 견뎠어. 우리가 함께여서. 순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영희야, 나 무서울 때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해.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나도 그래, 언니. 언니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 힘이 돼.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이의 목소리가 잠겼다. 영희도 감정이 북받쳤다. 언니, 우리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그래, 영희야.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 그날 밤 두 자매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추억은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다. 언니, 내일은 우리 어렸을 때 자주 가던 그 공원에 가볼까? 좋아. 벚꽃이 피었을 거야. 순이는 그제야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현재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70년을 함께 산 자매에게 추억은 그들만의 보물이었다. 언니, 나 꿈을 꿨어. 어느 아침 영희가 순이에게 말했다. 순이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어제 항암 치료를 받아서 몸이 많이 힘들어 보였다. 무슨 꿈? 우리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꿈. 시골집 마당에서 언니랑 같이 놀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시더라고. 순이는 작게 웃었다. 영희의 꿈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좋은 꿈이네. 나도 요즘 그런 꿈을 자주 꿔. 정말 언니도? 응. 우리가 젊었을 때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던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순이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영희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 앞으로도 함께 할 일이 많아. 봄이 되면 벚꽃 보러 가고, 여름에는 바다도 가고. 영희야, 내가 과연 그때까지. 그런 말 하지 마. 언니는 꼭 나을 거야.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순이는 동생의 얼굴을 바라봤다. 70이 넘은 얼굴이지만 여전히 예쁜 동생이었다. 영희야, 나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벌써.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언니 없으면 못 살아.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언니, 우리 오늘 뭐 할까? 날씨도 좋고. 영희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다. 순이가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했다. 글쎄, 몸이 좀 힘든데. 그럼 집에서 뭔가 해보자. 옛날에 우리가 좋아했던 거. 영희는 순이를 일으켜 세웠다. 거실로 나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이거 봐, 언니. 우리 젊었을 때 사진.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20대, 30대의 순이와 영희.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아이고, 우리 정말 예뻤네. 순이가 사진을 보며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다. 이 사진은 언니 결혼식 때네. 내가 들러리 섰던 거. 맞아. 내가 그때 얼마나 예뻤는데. 하객들이 동생이 더 예쁘다고 했어. 그런 적 없어. 언니가 제일 예뻤어. 두 자매는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겼다. 각각의 사진마다 이야기가 있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네. 같이 놀이공원 갔던 거. 그래, 내 아들이 울어서 언니가 업고 다녔지. 내 아들이 언니를 엄마보다 더 좋아했어. 순이는 그때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었다. 언니, 우리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 그래, 영희야. 후회 없이 살았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언니. 우리 앞으로도 좋은 시간 많이 보내자. 영희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순이도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영희야, 내가 있어서 나는 두렵지 않아. 나도 그래, 언니. 언니가 있어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두 자매는 그렇게 오후 시간을 보냈다.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손을 잡고 있기도 했다. 언니, 배고프지 않아? 뭔가 만들어줄까? 괜찮아. 지금은 이렇게 있는 게 좋아. 순이는 동생 옆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아픈 몸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영희야, 우리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나도 그래, 언니.
언니가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어. 해가 저물어가는 거실에서 두 자매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말없이도 충분했다. 70년을 함께 산 자매에게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선생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6번째 항암 치료 후 받은 검사. 영희는 순이와 함께 결과를 들으러 왔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의 첫마디에 두 자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습니다. 간과 폐에도 작은 종양들이 발견되었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영희는 순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 강한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의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세상이 무너졌다. 순이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선생님, 얼마나 시간이 있나요? 영희가 간신히 물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길게 보면 6개월 정도. 영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순이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두 자매는 말이 없었다. 영희는 순이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다. 영희야. 집에 돌아온 후 순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응, 언니. 무서워.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는 언니를 꼭 안아주었다. 언니, 의사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 하지만 영희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그저 언니를 위로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영희야, 나 정말 무서워. 너를 두고 혼자 가는 게. 순이가 울기 시작했다. 영희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언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끝까지 함께 할게. 하지만 결국엔 나 혼자. 그런 말 하지 마, 언니.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영희는 울면서도 언니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언니를 잃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70년을 함께 산 언니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새벽에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희야, 나 못 자겠어. 올 수 있어? 영희는 즉시 언니 집으로 갔다. 순이는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다. 언니. 영희는 언니 옆에 앉아서 함께 울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 영희야, 나 죽으면 너 혼자 어떻게 살아?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시간이 있어. 6개월이면 금방이야. 순이의 말에 영희의 가슴이 더욱 아팠다. 언니, 6개월이라도 우리 함께 행복하게 보내자. 응.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도 되겠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연하지. 언니가 아프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순이는 동생의 말에 위로받았다. 정말 그랬다. 아픈 것과 사랑하는 것은 별개였다. 영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뭘, 언니. 우리가 누군데.
두 자매는 그렇게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슬프지만 서로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언니, 내일부터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응, 그러자. 후회 없이 살자. 순이도 마음을 다잡았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동생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다. 죽음이 다가온다 해도 사랑은 영원할 테니까. 언니, 오늘 기분이 어때?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친 날, 영희는 순이에게 물었다. 순이는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괜찮아. 이제 마지막이니까 홀가분해. 하지만 두 자매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것을. 언니,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고마워, 영희야. 하지만 나는 그냥 내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영희야, 꽃이 참 예쁘다. 그러게, 언니. 벚꽃이 활짝 피었네. 내년에도 이 꽃들을 볼 수 있을까? 순이의 말에 영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당연히 볼 수 있어, 언니. 우리 내년에도 같이 꽃 구경 가자. 영희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순이는 침대에 누웠다. 몸이 많이 힘들어 보였다. 영희야, 이리 와. 영희는 언니 옆에 앉았다. 순이가 동생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영희야.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언니. 내 곁에 있어줘서. 끝까지 함께 해줘서. 순이의 목소리가 잠겼다. 영희도 눈물이 났다. 당연한 거잖아, 언니. 우리가 누군데. 영희야, 나 정말 행복했어. 너 같은 동생이 있어서. 나도 그래, 언니. 언니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어. 두 자매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70년을 함께 산 자매의 손이었다. 영희야, 나 간다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들어봐. 나는 너 때문에 충분히 행복했어. 후회 없이 살았어. 순이의 말에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언니, 나는 어떻게 혼자 살아? 언니 없으면 나는. 괜찮아, 영희야. 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순이는 울고 있는 동생을 달랬다. 자신이 아픈데도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다. 언니랑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단 한순간도 후회 없어. 나도 그래, 영희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빛났어. 두 자매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70년의 추억들,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별에 대한 마음까지. 영희야, 나 가면 너무 보고 싶을 거야. 나도 언니 보고 싶을 거야. 매일매일.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보고 싶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 놀던 그 공원에 가. 응, 언니. 거기서 나를 생각해. 그럼 내가 느껴질 거야. 순이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언니의 말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영희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응, 언니. 말해. 순이는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 동생, 내 삶의 반쪽. 내 덕분에 나는 정말 행복했어.
사랑해, 영희야. 나도 사랑해, 언니. 정말 많이 사랑해. 두 자매는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었다. 70년을 함께 산 자매의 마지막 포옹이었다. 병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벚꽃 꽃이 피 바람에 날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두 자매의 이야기는 눈물 속에서도 사랑으로 가득했다. 영희는 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70년을 함께 산 자매의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다. 언니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영희의 눈물이 순이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70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